마음 아파하지 말고 또 만나러 올 거니까 나 잘 기다리고 비 너무 많이 오게 하지 말고 시민들 불편하니까. 하는데 왜 3개 말해?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 잠깐만 없을게요. 약속할게요. 이번엔 내가 올게요. 내가 꼭 당신 찾아갈게요. 이번엔 내가 올게요. 농아 편하 인사 좀 해주세요, 편집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기하 해주셔야 영하 해주셔야지. 영하. 네.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또 2주간의 여자농구 소식을 알아보는 BTS에서 여자농구 FA에 대한 또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옆에는 또 우리 박진호 편집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는 요즘 떠오르는 신예의 기자예요. 원석영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우선 가장 이번 FA에서 화두가 됐던 것은 사실 또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박혜진 선수가 어느 팀에 갈 것인가 혹은 잔류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좀 따랐는데 우리은행 잔류를 택했습니다. 네네.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뒷이야기, 예, 또 편집장님만 아시는 그런 뒷이야기 좀 꺼내주시면. 일단 방송에 앞서서 제가 네. 딱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방송보다 여자농구 FA 가장 재밌고 좀 정확한 팩트들 여기서 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자농구에서 이런 전문가 모시기 힘듭니다. 진짜 네. 여자농구의 대가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편집장님이 네. 다 말씀해 주실 네. 겁니다. 솔직히 뭐 다 물어보시면은 편집장님이 거의 뭐 1부터 거의 A부터 Z까지 다 하신다고 보면 되니까요. 기사로서 접할 수 없었던 것들 네네. 편집장님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자농구의 뭐 대들보, 큰손,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한테 혼날까봐 말 못하는 것들 편집장님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속 시원하게 왜 한번 그래? 네, 속 시원하게 한번 하나도 깔아드리려고. 근데 왜 그래? 편집장님 박혜지. 네. 나 이걸 모르겠는데 왜 얘랑 왜 이러지? 사실 뭐 궁금한 것은 또 그 뒷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박혜진 선수가 뭐 어떤 과정으로 우리은행에 남게 됐고 또 위성우 감독님까지 부산에 갔다. 약간 이런 부분들. 썰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박혜진만 알겠죠. 뭐 그거야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위성우 감독님과 우리은행의 또 국장님께서 부산에 계속 상주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던데. 뭐 위성호 감독이 상주를 하진 않았고, 네. 일단 상주한 사람은 뭐 거의 우리은행 정재환 국장이 네. 상주를 했고, 위성호 감독뿐만 아니라 뭐 전주원 코치, 임영희 코치 거의 뭐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뭐 하면서 정말 공을 들였다고 해요. 뭐 다른 구단들은 김정은까지 내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은행은 김정은이 내려오진 않았다. 네, 김정은은 전화만 했다. 뭐 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정말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박혜진 선수도 이 팀 저 팀 뭐 연락 다 받느라고 좀 많이 바빴고, 뭐 이성호 감독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에 3번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박혜진 못 만나고 올라온 적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성우 감독님이 문전박대를 당하신 겁니까? 이걸 문전박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박혜진 장하다. 근데 일단은 그런 거죠. 보면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은행은 박혜진이랑 약속을 안 하고도 내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약속 없이 그냥 내려가가지고 정장훈 국장의 말을 빌리자면은 박혜진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곧 내려갈게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있었다. 라는 게 우리은행 쪽의 입장. 예, 그런 거죠. 알고 있는 얘기들도 재밌네. 그리고 박혜진 선수한테 오퍼를 넣은 구단 중에 우리은행만큼 적극적이었던 구단이 KB스타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KB스타즈도 부산에 좀 많이 상주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KB는 상주를 했다기보다 네. 제가 알기로 KB는 이제 약속이 되면 내려가서 그렇게 했고, 일단은
6개 구단이 모두 오퍼를 한 건 사실이었고요. 오. 네, 모든 구단이 오퍼를 했고 박혜진 선수가 4월 1일 날 그 WKBL 이제 기금 전달식 뭐 겸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주 토요일까지 서울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많은 구단들이 접촉을 했고요. 많은 구단들이 접촉을 했고 그때 뭐 교감을 나눈 구단들도 꽤 있었고 부산으로 이제 박혜진 선수가 집이 부산이니까 그때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은행은 그때부터 부산을 뭐 따라 내려가서 우리은행은 계속 뭐 부산에 있다시피 했고 거기서 이제 박혜진이 몇몇 구단에게는 이제 세부적인 안을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이제 박혜진 선수가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까지 내려오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전달을 한 팀이 몇 개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좀 얘기가 나왔던 구단들이 이제 우리은행 잔류 그리고 이제 KB, 삼성 뭐 이런 팀들이 예, 마지막까지 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삼성은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박혜진 선수에 대한 니즈는 확실했지만 네. 적극성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임금배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감독 선임에 대한 결정이 빨리 안 나가지고 막상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찍부터 안을 제시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뭐 사실 여러 가지 소리 있었어요. 박혜진 선수가 4월 15일 전에 결정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주말까지는 결정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삼성생명은 안 되는데 좀 더 시간이 가야 되는데 감독님 결정이 돼야지 안을 좀 낼 수 있는데 일찍 결정이 되면 안 되는데 좀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더 길어졌고 삼성도 결국 제안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그 박혜진 선수가 교감을 하면서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고 예, 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박혜진 선수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우리은행 잔류와 이제 KB였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박혜진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뭐 밖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이제 나가야 될 명분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나왔는데 결국 그 명분이라는 게 사실 우리은행에서 KB로 간다는 그 자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명분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무래도 KB를 고려했다는 것은 최종 후보에 KB와 우리은행을 고려했다는 것은 또 박지수 선수의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뭐 그 네. 얼마 전에 박지수 선수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수 선수는 막 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박혜진 선수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런 생각 했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박혜진 선수한테 전화해서 같이 뛰자라는 얘기, 언니 같이 뛰자라고 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좀 그런 적극성은 우리은행이 좀 강했고 김단비 선수가 4월 18일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식장에 김정은 선수가 친히 나서서 각 구단 선수도 많이 와 있었잖아요. 혜진이 고민 많은데 너희가 진짜 전화하면 안 돼. 전화하면 안 돼. 라고 박혜진 선수가 배혜은 선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네. 네. 배혜은 선수한테도 그러고 거기 여민아 선수도 있었고 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박지수, 김민정 그래서 KB 선수인데 와가지고 너네 혜진이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배혜은 선수가 계속 듣다가 언니야말로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도 그래서 사흘에 한 번씩만 꼭 전화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전화기를 들면서 혜진아 그러고 있다라고 해서 배혜은 선수가 어휴 천하의 김정은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여러모로 우리은행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적극성을 표현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조건으로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아날로그 감성에 의한 적극성을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고 예. 그 위성호 감독을 신한은행 코치에서 데려올 때 그 항상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무국장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영입을 못하면은 나는 관두겠다는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예. 박혜진 선수한테 너 잔류 못 시키면은 나는 그만둔다.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국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이거 반협박 아니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가실 거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만큼 좀 절실함을 보여줬고요. 좀 재밌는 게 그런 거죠. 그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정은 선수가
계약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일단 박혜진이 먼저다. 박혜진을 먼저 계약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홍보람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혜진 선수 계약하기 전에 김정은 선수 계약했습니다. 미리 뭐 계약 시점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김정은 선수를 마음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정은 선수를 노리고 있었던 구단들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런 구단들도 좀 있었는데 드래프트 초반 이 FA 계약 초반에 그런 구단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일찍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김정은은 잔류로 뭐 결정이 된 것 같다 혹은 이미 사인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이 끝까지 뭐 그런 상황에서도 김정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결국 박혜진 선수에 대한 어쩌든 심리적인 압박이죠. 김정은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 국장님이 야 너 아니면 나 사표 써야 돼. 그리고 뭐 감독님, 코치님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3시즌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에이스로를 같이 맡아야 됐던 김정은 선수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박혜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근데 박혜진 선수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김정은 선수 미리 자기 머리부터 계약했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모르고 떠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박혜진 선수한테는 좀 우리은행의 잔류 쪽으로 의지를 가져가는데 좀 역할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저는 제 느낌에는 뭐 어떤 분들은 어쨌든 박혜진은 우리은행에 남을 거였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 느낌에는 한 4월 중순쯤에는 정말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박혜진 선수가 좀 남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의 좀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 적극성의 표현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할까봐 되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원성희 기자는 약간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찌질한 옛 남친이 매달리는 느낌 같은 그런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매달려 보셨나봐요. 뭐 저는 그런 적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느낌이지만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조건이나 이런 뭐 연봉 그런 거를 조건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가지고 막 PPT랑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시한 그런 구단들이 있어요. 약간 되게 세련되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편집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은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진심 가슴으로 다가갔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그런 다른 구단들은 되게 세련된 갑자기 나타난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10년 사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데 약간 권태기 때쯤에 항상 되게 멋있는 미워할 수 없는 세련된 남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역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우리은행은 약간 그런 정든 전 남친 느낌이었는데 결국 전 남친한테 가게 돼 있다. 약간 이런 제가 말도 했었는데 왜 그거는 딱 잘라놓고 관계자들한테 다 우리은행에 전달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여자농구가 올 시즌 이제 FA 규정을 개편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유롭게 팀을 이적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면서 이게 리그가 굉장히 NBA랑 비슷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맥시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NBA도 제일 잘하는 선수는 맥스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팀으로 가든 골스로 가든 클리브랜드로 가든 어떤 팀으로 가든 이 선수의 맥시멈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원소속 팀에 남는 게 아니고 원소속 팀에 남으면 조금 더 이렇게 붙고요. 슈퍼맥스라고. 그런데 그런 면이 좀 비슷하고 여자농구 3억으로 정해져 있죠. 맥시멈이. 그리고 선수들끼리 리크루팅이 되게 심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혜원 선수가 우리 팀 이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김정은 선수가 우리 팀에 남아 이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팀에서 같이 뛰자. 선수들끼리 이런 게 조금 친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배혜원 선수는 공식적으로는 같이 뛰자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물론 어느 구단과 협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났던 게 배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배윤 선수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 다만 가장 적극적이었던 선수 중에서 최고의 적극성은 김정은이 보여줬다. 사실 김단비 선수 결혼식에서도 뭔가 자꾸 참는 모습이 보이길래 결혼을 축하러 온 거냐 혹시 박혜진이 올까봐 여기 온 거냐라고 했더니 김정은 선수가 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혜진이 왔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하는 원래 박혜진 선수가 저희 그 4월 2일날 시즌 그 리뷰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담변이 결혼식 가야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못 갔죠. 그때까지 사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결혼식을 가는 게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었고 김정은 선수는 이제 많은 그
선수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되게 마지막에 약간 그러더라고요. 자조적으로 왠지 삼성이나 KB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긴 했거든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게 역시 뭔가 마지막에 같이 했던 선수도 이제 삼성이랑 KB 선수 꽤 있었는데 그쪽에다 좀 멘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기만 해봐.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그리고 정말 선수들한테 혜진이 가면 나 어떡하니? 나 어떡하니? 이러고 정말 다른 선수들도 그러니까 언니 혜진이 없으면 언니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김정은 선수가 그래 그러니까 너네 진짜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그러면 안 된다는 거냐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박혜진 선수의 계약 확정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은행에 남을 생각이었는데 시간을 좀 끄는 게 아니냐라는 좀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4월 20일, 21일 아마 그쯤에 발표가 4월 20일 날 아마 그러니까 저희 발표가 된 건 4월 21일이었을 거고 4월 20일 밤, 21일 새벽 아마 그 자정쯤에 사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사이에도 그 전 4월 19일, 4월 18일까지도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마지막까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박혜진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렇게 없냐, 뉴스가 왜 이렇게 없냐, 추측 기사밖에 없냐. 근데 저희도 보면은 뭐 그런 추측, 예상 기사, 그리고 때로는 뭔가 이거는 의도를 갖고 쓴 거구나라는 게 보이는 그런 기사들도 몇 개 있고 했지만, 예, 저희가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박혜진 선수가 4월 2일날 그때 저희 영상을 찍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찍기 하루 전날, 우리 원서영 기자가 당신의 팀이 박혜진을 잡아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기사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 박혜진 선수가 저희 팔을 잡고 읍소를 하면서 계약할 때 자기 진짜 너무 힘들다. 계약할 때까지 정말 잠수 타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거, 확정적인 거 이런 게 아니면은 그래 그러면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최대 기사를 자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이 확정적인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거기다 대놓고 저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느 팀 탈락, 어느 팀 탈락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박혜진 선수는 정말 고민을 많이 나가는 것과 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도 뭐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좀 엇갈리는 의견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은행에 남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이제 박혜진 선수에 앞서서 안혜지 선수의 계약 발표도 났었는데요. 안혜지 선수의 계약 이제 금액이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최대 금액이죠. 어떻게 네. 보면 최대 금액이 이제 낙점이 되면서 오버페이냐 아니냐에 대한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뭐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오버페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안혜진 선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안혜진 네. 선수는 정말 지난 2시즌 동안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뭐 포인트 가드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장의 단점이라던가 그리고 뭐 턴오버가 많다, 단타수가 없으면 저만큼 못할 것이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지만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팀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역대 다른 포인트 가드들한테 물어봐도 안혜진은 분명히 더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단타스가 없음으로 인해 어시스트 숫자가 몇 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정상급 1번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선수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FA는 결국은 적정가가 아니거든요. 시장가예요. 그런 시장가를 봤을 때 안혜진 선수는 좀 시기를 잘 만났고 그리고 BNK 입장에서 너무 애매했던 상황. 왜냐면은 BNK는 안혜진도 지켜야 되지만 박혜진도 잡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을 다 가질 수 없는 상황. 박혜진을 잡게 되면 안혜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안혜진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박혜진한테 매달리자니 시간이 4월 15일까지 다른 팀들은 박혜진을 놓고 4월 25일까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 BNK는 안혜지의 거취 때문에 4월 15일 전에 결정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안해지에 대한 니즈가 없냐? 아니거든요. 안해지를 원한 구단이 있었습니다. 안해지를 원한 구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단은 뭐 약간 포인트 가드에 대한 어떤 좀 니즈가 강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도 뭐 좀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그래요. 오버페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같은 2억이나 2억 5천을 부르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부르는 거랑 데려가기 위해서 다른 구단이 부르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원소속 구단은 밖에 외부 구단이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쓰기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혜지 선수는 3억에 계약을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혜지 선수도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안혜지 선수가 솔직히 저 3억에 계약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누가 볼 때는 뭐 밖에서 볼 때는 뭐 욕심을 많이 부린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안혜지 선수가 3억에 계약을 그 합의를 한 건 아닐 거고, BNK 입장에서 안혜지 선수가 시장에 나가고자 하는 액션을 보였다고 약간 느낌을 받았을 거고, 시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안혜지를 잡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박혜진을 데려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안혜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혜지를 2차 시장으로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 결국 3억 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좀 한참 전에 박하나 선수가 삼성생명으로 갈 때 정말 오버페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오버페이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 이상의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이상 오버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박하나 선수가 그때 그렇게 오버페이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삼성에 가서 박하나 선수가 정말 그만큼의 돈값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보시는 분들마다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예전 하나 회원 시절에 박하나 선수와 삼성생명의 박하나를 보면은 분명히 가가지고 스텝업을 하고 황골 탈퇴하고 달라진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쵸. 예, 박하나 선수는 그래서 어쨌든 본인한테 쏠린 그런 FA 오버페이에 대한 좀 논란과 부담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혜지 선수도 뭐 그렇게 해준다면은 뭐 충분히 이번 FA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로 수긍은 아니더라도 팬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감안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KB의 김민정 선수가 1억 원에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혜지 선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으로 팀을 옮긴 양인영 선수가 너무 이 비용이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준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보면은 이 공개되는 금액이 샐러리캡 금액만 공개가 되고 총 샐러리캡의 20%에 해당되는 수당 부분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WKBL은. 네. 그 수당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약간 배려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을 또 빼고 얘기를 한다면은 1억 원의 김민정 선수를 잡은 것, 다른 이번에 어떤 FA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면은 KB 프런트는 정말 선방했고, 김민정 선수 정말 착하네요. 네, 저는 그냥 네, KB스타즈 협상의 대가라며. 그러니까 네.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김민정 선수가 정말 팀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 KB도 우리은행이 박혜진 선수를 잡을 때처럼 굉장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김민정 선수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KB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김소담 선수 잡아야 되고, 그리고 김가은 선수 잡아야 되고, 심상현 선수 잡아야 되고, 그쵸. 이 김민정 선수 잡아야 되고, 거기에 FA 대상 선수. 거기에 박혜진도 잡아야 되고, 네. 이 싸움, 이게 근데 서울, 춘천, 여수, 부산이거든요. 네. 거의 KB 김명찬 국장이 뭐 진짜 얼굴에 마음이 걸 정도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춘천을 그렇게 많이 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김민정 선수한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번 정도 만나요. 그러니까 집토끼들한테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박혜진 선수가 있는 부산에 가기보다 집토끼들을 먼저, 왜냐면 집토끼들이 이제 그 기존의 소속팀 선수들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시죠. 사실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뭐 모르게 네. 박혜진한테 얘기했겠죠. 네. 우리 선수들 모르게. 네, 뭐, 네. 왜냐면 어쨌든, 서울에 왔을 네. 박혜진 선수 서울에 있을 때 KB도 일단 만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여수나 춘천 가기 전에 일단 박혜진이랑 얼굴은 마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네. 아 어차피 부산보다 딴 데 먼저 간 걸로. 어차피 네. 제 담당구단 아니에요. 네, 네, KB가 예 KB 담당구단이죠. 정말 일을 잘한 것 잘합니다. 같아요. 잘해요. 네. 네. 잘한 여수에 살아요, 심상정 선수가. 네. 예, 오늘 이제 결과 발표가 나는데 심상정 선수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수에만 이제 국장님이 2번을 내려가시고 사실 뭐 심상정 선수랑 그렇게 뭐 딴 팀으로 이적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강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수에 2번을 내려갔고 감독님이 코치님들 있잖아요. 진경수 코치, 이현호 코치, 정민호 코치 다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여수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조금 안덕수 감독님은 여수에 소주 한잔 하시러 가셨겠죠. 예. 그 바다 보면서 여수 바다 보고.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오 잘하시네요. 왜 2번을 해? 잘하시네요. 어쨌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조금 진심을 진심으로 허트 투 허트로 다가가시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편집장이 말씀하신 대로 KB도 누구보다 박혜진 선수를 잡고 싶었던 팀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팀에 원래 FA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게 소속된 KB 소속 네네. 선수 중에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박혜진 선수 쪽도 신경을 여기도 200을 써야 되고 여기도 200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 60 쓰고 여기에 40 쓰면 무조건 박혜진 선수는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집토끼들도 이제 결국에는 다 협상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잘 한 것 같고 KB는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는 되게 그 의문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KB가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박혜진까지 도저히 셀러리 캡으로 해결이 안 될 텐데 저긴 수당까지 다 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왔던 거는 그 어느 구단보다 KB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돌았고. 근데 사실 KB는 그 국장회의에서도 현재 WKBL이 샐러리 캡은 공개하지만 수당은 공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KB는 수당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네, 다 공개하자. 우리는 다 열어놔도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KB가 뭔가 좀 방법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사실 제가 계속 아날로그해서 우리은행은 정말 주판만 튕기면서 아날로그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우리은행도 일단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섭섭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일찍 제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찍 제시를 안 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은행의 입장은 나중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거, 규정 외적인 건 아니겠죠. 규정 안에서 박혜진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겠다고, 다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을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까지 다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에다가 어쨌든 간에 줄 수 있는 조건에서의 맥시멈을 충분히 그 우리은행도 표현해줬다는 거겠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은행이 어쨌든 박혜진을 잡음으로 인해서 일단 최소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최대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잡았고 이제 FA를 다 잡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거는 위성 감독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지도 스타일을 바꾸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외부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게 일반 팬들은 지도 스타일, 훈련 많이 하고 우리은행 많이 뛰고 많이 힘들고 체력 훈련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박혜진 선수가 그런 훈련이 싫어서 팀으로 옮기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지도 스타일, 과연 이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은행이 이렇게 정성을 쏟고 부산에 내려가 있고 이런 동안에 다른 구단들 그리고 다른 팀 선수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은행이 정말 열심히구나 라는 부분과 동시에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해주시지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은행이 타고난 FA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은행 코칭 스텝이나 프런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팀만 지옥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위성호 감독이 박혜진을 잡는 데 있어서도 지도 스타일을 또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그랬다는 건 약간
정말 2010년대에 가장 화려했던 역사를 쌓았던 최고의 팀, 그 우리은행 왕조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약점이랄까 치부를 좀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성 감독님이 2012-13 시즌 처음 부임했을 때랑 지금이랑 놓고 보면은 많이 좀 유해지셨어요. 훈련도 조금 그때보다 강도 좀 내려갔고, 항상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당사자들이 볼 때도 좀 그 이전과 좀 변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위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지도 스타일을 바꿔보겠다.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지도 추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도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지. 예, 크게 그거는. 네. 예, 큰일 나죠. 사람이 너무 확 변하면 큰일 나요. 힘들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박혜진 선수도 알고 있겠죠. 예, 네. 안 변한다는 거 알지만 그냥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쵸. 정도에 네. 예, 거기에 의의를 두는 거지. 그쵸. 예. 말 한마디인 거지 정말 그걸 믿었다면 박혜진 선수가 아니겠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뭐 하늘의 별도 따주고 뭐 집도 네.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결혼하고 나면은 따와봐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한번 갔다 오신 것처럼 말씀을.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이 여자가 정말 내 여자다, 이 여자랑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네. 그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고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네? 일부러 굳이. 뭐 일부러 네. 걸로 해두죠 뭐 그러면. 근데 이번 FA가 이렇게 박혜진 선수 FA처럼 이 네네. 어떤 FA 시장에 전체 이슈가 이제 박혜진 선수한테 많이 쏠렸는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도 WKBL에서 2차 FA를 원소속 구단이 먼저 우선 협상을 할 수 있게 했다가 이제 이번 FA를 앞두고 규정을 좀 바꿨잖아요. 네. 모든 구단이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들, 그리고 팬분들은 박혜진 선수가 또 어디를 갈까 이런 예측을 하게 되면서 재밌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FA 시장에도 또 많은 그림들이, 좀 색다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되거든요. 좀 재밌는 게 일단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1차 FA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박지수 선수는 내후년이 아니라 최소한 2차 FA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너무 KB를 봐준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KB는 박지수 선수 2년차 때였나요? 그 시즌까지도 FA 제도를 지금처럼 바꾸자는 주장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다른 쪽에 반대들이 오히려 있어서 안 됐었는데,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정말 리그의 완벽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시점부터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시점이 박지수 선수가 FA로 풀리는 거의 그 시점에 맞춰지자 KB는 이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로 입장이 바뀐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5대1 거의 그런 입장을 가니까 KB는 이건 뭐 더 이상 반대를 해도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차라리 KB는 그럴 거면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어떠냐 외에는 좀 디펜스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국장회의에서 그럼 1차 FA는 종전대로 하고 2차 FA부터 바꾸자는 안이 다른 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KB 입장에서는 처음에 정확히 KB 국장님의 워딩을 하면은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내용들을 다시 살펴봤다고 할 만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박지수 선수한테도 이걸 물어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딴 데로 가고 싶었냐라고 하니까, 아니, 딴 데로 가고 싶고 뭐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결정권을 가질 수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좀 아쉬움은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FA가 사실은 그냥 잘하면 잘할수록 그 팀에 있어야 되는 구조, 강제 프랜차이즈가 그쵸. 형성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 올해는 박혜진 선수 한 명을 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내년에 하나은행의 강희슬 선수, 삼성생명의 배혜윤 선수, 이 두 명만 하더라도 상당히 파워가 있죠. KB의 강하정 선수, 여민아 선수도 이제 FA일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으로 치면은 이제 윤예민 선수도 지금 경기 수에 따라 가능하고요. BNK 진한 선수, 예. 그리고 좀 정확히 봐야겠지만 우리은행 김소니아 선수도 뭐 1차, 2차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이 FA에 나오게 돼 있고 2차 FA가 되는 선수도 많아요. 많은 국장님,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혜진 선수 올해도 1년 계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길래 내년에 박혜진, 강희슬, 배혜윤 3명이 다 풀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냐라고 하니까 국장님들이 돈은 당신들이야 재밌겠지만 우리는 박혜진 하나로도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보고 어떡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좀 많은 FA들 그리고 원소속 구단과의 우선 협상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어떤 금액에 어디로라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발생하면서 좀 재밌는 구도가 될 것 같고 사실 박혜진 선수 올해 옮기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외부적인 시선은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제도가 바뀌었으면 그 제도에 맞춰서 선수가 일단 이동되는 그림이 나와야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년 상황이 오히려 정말 올해 박혜진 쟁탈전은 하나의 전초전이었고 내년이 더 재밌는 그림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전히 보상 선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호 선수 제도가 여전히 조금 문턱이 너무 높다. 이번에도 박혜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 니즈가 있었던 구단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저 선수 한번 데려가 보고 싶은데 그런데 좀 너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이 보상 선수 부분을 감안하면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변화를 주고자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어서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사실 보상 선수 부분도 보호 선수의 숫자가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면서 조금씩 이게 완화시키긴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좀 각박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사를 풀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 아마 사석에서 원서영이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야구에서 몇 년 차 이상 선수들 중에서 잘 쓰지 않은 선수들을 2차 드래프트 형태에서 바꾸는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고 뭐 예를 들어서 5명만 먹고 하면 너무 솔직히 식스맨급이 이동하는 건 좀 불안하니까 뭐 팀별로 7명에서 8명 정도를 묶어놓고 나머지 선수들 퓨처스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상황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식스맨 진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의 강구라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신한은행 김단비 선수가 한번 FA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남자 농구에 사는 것처럼 여자 농구도 어느 정도 몇 살, 그러니까 그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지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살 이상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 선수 없이 이동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단비 선수가 한채진 선수의 예를 들었어요. 작년에 한채진 선수가 이제 신한은행으로 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고 한채진, 김수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어떤 유망주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김단비 선수 한 얘기가 신한은행이 당시에 5명이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선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노장들을 데려온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한채진을 그렇게 신인 지명권을 주고 데려왔을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면은 이렇게 잘 뛰었던 한채진이라는 선수가 본인이 원하지 않던 은퇴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감독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취지는 좋지만 쉽지 않을 거다. 여자 농구는 임영희 선수처럼 뭐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에이스인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 선수 없이 나가게 주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좀 폭넓게 당장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덧붙이자면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더 바뀔 겁니다. 더 완화될 거예요. 올 시즌 이렇게 하면서 연맹이나 사실 구단들도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고생은 했겠지만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장님들이랑 통화를 해봐도 아마 다음 시즌, 그리고 다다음 시즌 이맘때쯤이면은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가 더 풀어져 있지 않을까. 보상 선수 같은 부분도 있고요. 혹은 박지수 선수가 1차로 풀릴 때쯤에 1차 FA 선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장님들끼리도 사실 그런 온도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확실히 몇 년 안에 더 많이 바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팬분들께서도
약간 배구랑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항상 댓글들 보면은 배구는 이렇게 다 공개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공개가 안 됐죠. 막 시즌 중간, 그러니까 협상 기간 중간에 FA 계약하거나 이런 게 보도 자료를 한꺼번에 됐잖아요. 마지막 날 예, 한꺼번에 되면서 주목도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근데 올 시즌도 보면은 중간 중간에 터지는 게 좀 있죠. 예, 구단이 직접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고요. 협상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박희지 선수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뭐 저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중간에 계약한 걸 알리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 구단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FA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외인 제도나 이런 것도 아마 좀 더 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예, 좀 더 합리적이고 재밌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가 바뀌고 나서 첫 해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되게 애매하긴 했어요. 그 계약이 되면 빨리빨리 릴리스가 되고 바로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그 후속 기사들이 나와줘야지 FA 시장이 좀 더 열기가 뜨거운데 사실은 여자농구는 좀 그 전에 본인들이 계약한 FA 상황이 이슈되는 거를 싫어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계속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 시즌에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미리 뭐 연맹에 이거를 제출해가지고 승인 받기 전에 계약을 하면 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단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자농구는 단독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계약 뭐 이런 거 기사들이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FA로 풀린 선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은 팬들도 정말 FA 계약 기간이 한 달 동안 솔직히 이전에는 1차 계약 기간에는 1차 발표 날, 2차 계약 기간에 2차 발표 날 그냥 그날 하루 그냥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썰만 왔다 갔다 하지 뭐 확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 시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시즌은 전초전이었다. 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국장님들도 각 구단 국장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했으면 발표해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FA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관심이 좀 FA에 쏠려 있을 때 또 우리은행의 박지현 선수죠. WNBA 드래프트에서 탈락이 됐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박지현 선수한테 네. 애정이 많은 또 우리은행 담당 기자죠. 파란 피가 원석인 흐르는 기자. 옷도 파란색이네? 예. 그럼 노란색은 아니, 박희지 선수 잔류했잖아요. 아니요 노란색은 없는 거예요? 오늘 담당 팀이 없습니다. 두 팀인데 오늘 네네네. 없어요. 예. 오늘은 이제 얼굴이 노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박지현 선수가 드래프트가 끝나고 박지현 선수의 이름이 안 불렸습니다. 아니, 네. 끝까지 안 불렸어요. 인터뷰를 위해 전화를 했죠.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기대가 컸어요. 왜냐면은 그 WNBA에 가서 자기가 주전으로 뛰고 그럴 거는 생각도 안 했고 부족한 것도 자신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WKBL에서도 박지현 선수가 지금 탑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WNBA에 진출했던 선수들 보면은 WKBL을 우리나라 리그를 완전 씹어 먹고 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탑이 되고 갔는데 박지현 선수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배우는 게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면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모의 드래프트 같은 데서 현지 매체에서도 2번 정도 달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게 1년 전부터 2번 정도 이름이 박지현 선수가 3라운드 끝자락에서 언급이 됐을 정도로 그리고 뭐 에이전트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실명이 거론됐을 정도로 박지현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확실히. 예, WNBA 쪽에서도. 하지만 결국 이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박지현 선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영향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름이 불리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아쉽다고 좀 얘기했고 그래도 아직 부족한 걸 아니까 한국 무대에 남아서 좀 더 시즌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의 드래프트에서 뽑히거나 했을 때도 또 원성현 기자하고도 그때도 한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WNBA 팀들이 WKBL 경기를 안 봐요. 네. 보려면은 보여주려면은 대표팀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박지현 선수는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박지수 선수는 뭐 사실 연령별 대표 때 역대 대한민국 어떤 선수보다도 그 피바가 가장 많이 주목을 했었고 대표팀에 가서도 정말 그 영향을 보여줬죠, 박지수 선수는. 그리고 이번에 강희석 선수가 트레이닝 캠프 워싱턴 미스틱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열렸던 올림픽 2차 예선에서 3점슛 5개를 넣으면서 팀을 이끄는 모습으로 최단점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영국전 최종 예선 영국전에서도 정말 폭발적인 3점슛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볼 때 저 선수 한번 트레이닝 캠프에서 볼 가치가 있겠는데라고 느낄 수 있는 임팩트가 있었는데, 박지현 선수는 아마 지난번 아시아컵, 작년 아시아컵 6월에 열렸던 그 대회 이후로 대표팀에 소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박지현 선수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좀 아쉬운 게, 규정을 정확히 좀 봐야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박지현 선수가 이번에 드래프트에 떨어지면서 다시 드래프트로 WNBA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강희선 선수처럼 트레이닝 캠프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는 고아라 선수처럼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캠프에서 받아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저는 박지현 선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실 WNBA에서 뛰는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보고 싶고, 강희선 선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지금 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거기서 이렇게 상대하는 모습, 또 뭐 같은 팀에서 뛸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여자농구의 어떤 팬층이라던가 좀 인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고, 박지현 선수가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고, 위성호 감독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위성호 감독도 누가 봐도 위성호 감독은 박지현 안 내보내줄 것처럼 생겼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위성호 감독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박지현 선수와 박지수 선수를 놓고 비교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인드가 박지현이 아직 박지수를 따라가기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박지현이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지현이 딱 그 나이 때 마인드, 그 나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딱 그 20살에 어울리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만 박지수는 대표팀에서 더 어릴 때부터 유성원들 봤지만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얘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선수화되어 있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좀 그런 박지현에게 WNBA 무대는 본인이 꿈을 이루고 거기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돌아오든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와,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들, 그리고 가서 만약에 뭔가를 보여준다면은 뭐라도 늘어서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WNBA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서 한번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모로 아쉽다라고 하면서 또 뭐 버럭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누가 갈 수 있다고 얘한테 바람 넣어가지고 상처 안 맞게 만들어놨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좀 어쨌든 너무 아직 정말 무궁무진한 장래성이 있는 선수니까요. 저는 뭐 박지현 선수도 아쉬워했지만 그냥 박지현 선수 개인만 봤을 때는요, 저는 오히려 안 뽑힌 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선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확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올 시즌 WNBA가 안 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되잖아요. 뽑혔어요. 그러면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WNBA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죠, 일단. 예. 그리고 WNBA에 맞는 그 팀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온전히 비시즌에 이 WKBL이나 자기 농구 연습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가면 다행이에요. 예? 그런데 안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 상실감이나 약간 그런 허무함?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WKBL 다음 시즌에도 영향을 끼칠까봐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WNBA가 열리기 힘들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해서 저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WNBA의 개막 여부에 대해서. 예. 팔로우업을 하고 싶으면 기사 좀 써요. 기사가 안 나옵니다, 현지에서도. 예, 뭐 다른 매체들은 계속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너만 안 써요. 일이 많아가지고. 예. 죽여버릴까?
저 때는 근데 이러지 않았는데 편집장 기강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일로 이렇게 얘는 말을 또 뭐지? 미치겠네 진짜. 어쨌든 뭐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차라리 왜냐면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드래프트 말고도 두각을 드러내고 그러다가 WKBL에서 베스트 5급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오르고 그래서 올림픽이나 이런 특진에 나가서 또 두각을 보여주면은 알아서 뽑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드래프트에 도전할 수 있는지 확인이 좀 되고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보완이 되거나 뭐 방안이 규제가 바뀔 수 있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드래프트로 가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이 완전히 닫힌 건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 캠프 방법, 네. 언드래프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현 선수도 또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참 더 보여줄 수 있고 더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엄청 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기서 좌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독한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박지수 그리고 박지영, 강희슬 이 세 선수가 WNBA에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벤치에서 서로 인사를 그 코트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뛰었으면 좋겠어요. 뛰었으면 네. 좋겠고 그런 날이 오면은 원세영 기자가 취재 갈 겁니다. 자비로. 가진 못하더라도 자비로. 팔로우를 다 해야겠죠. 예. 자비로. 새벽에 이제 시간이 좀 난 작년에 자비로 갔다 왔잖아. 저는 끝. 네네네. 뭐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박혜진 선수와 관련됐던 FA 이슈와 그리고 박지현 선수 소식까지 이렇게 알차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여자농구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시면 원석영 기자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혹시 원석영 기자가 뭐 썼으면 좋겠다 하는 기사 콘텐츠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자 업데이트인데요. 네. 원래 원서영 기자 허연 선수하고 한 그 깐더비를 통해서 네네. 이번에 태백 전지훈련이 확정이 됐잖아요. 오. 네. 근데 지금 그 일주일 사이에 네. 우리은행과 BNK도 거의 뭐 99% 확정? 약간 이런 느낌. 뭐 일단 원서영 기자가 되게 온몸으로 반대를 했어요. 우리은행은 선수들이 훈련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받아주는 게 안 돼서 재미있는 콘텐츠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위성호 감독님이 맞춰놓겠다.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기에 내가 어떻게든 짜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BNK도 유영주 감독님이 기장 앞바다에 꽂아버리겠다 안 오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원서영 기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